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류형 쉼터를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소개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쓸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었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33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건물이 바로 그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10m에 3.3m 크기이고요. 높이는 4m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4m까지가 한계선이네요. 그래서 그 크기를 풀 사이즈로 맞춰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내부의 구성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내부 구성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외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경량 철골조로 만들었고요. 단열재는 EPS 패널을 사용해서 200mm의 두께를 주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장 재료로는 지금 잘 보이시는 것처럼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는데 이 메탈 사이딩이 특히 단열성이 있어서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 품위도 어느 정도 주고 또 관리하기도 쉽고 가성비가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보이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좋은 재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붕의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게 구성을 하여 보았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규모로 보이는데 체류형 쉼터를 잘 만들면 최고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건물은 다락이 들어있는 건물인데 다락을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다락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다락의 개방성과 환기성을 위해서 창문을 3방향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개방감과 환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건축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특히 이 건물을 만들 때는 단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단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건물이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쓰이는 창호들이 어느 회사 제품이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창호가 질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격도 조금씩 다르죠. 여기 LX 하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창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사용되어 있고요. 우리가 집이 추우면 뽁뽁이를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뽁뽁이를 붙이는 자리가 유리창에다가 붙이죠. 그만큼 유리가 단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단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등급 단열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노이 코팅이 되어서 열을 반사해 주는 유리, 두께로 보면은 24페어가 되어 있는데 이중창이기 때문에 유리가 4겹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4겹의 노이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단열성이 좋은, 굳이 뽁뽁이는 붙이지 않아도 단열성이 좋은 창문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집은 이제 체류형 쉼터이지만 물바지가 사용이 되어서 물 홈통을 통해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물의 전체적인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좋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에 있어 하부 골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동식 주택은 움직이는 집, 들고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바닥이 튼튼해야 되겠죠. 특히 습기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모든 건물들은 수명을 짧게 하죠. 이 수명을 길게 하려면 바닥 골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느 재료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연 파이프를 사용해서
골조를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연 파이프의 골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로 꿀렁거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파이프가 어느 정도로 사용되어 있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되어 있느냐 하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연 파이프는 굉장히 두꺼운 철을 사용을 했고요. 녹이 잘 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쓰면은 밑에서 습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명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위에 FF 판넬이라는 단열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단열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냉기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될 것입니다. 타 회사들도 이렇게 골조를 잘 만든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마 건축주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이 회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의 공장은 항상 오픈되어 있고 제작하는 장면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신 시간에 골조를 제작하는 것도 보시고 집을 만드는 과정도 보시면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이고 체류형 쉼터이지만 현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관이 있으면은 방풍실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현관은 이와 같이 삼연동의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방풍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닫게 되면은 이제 냉기가 더 이상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현관에 꼭 필요한 것은 신발장이겠죠. 네, 신발장도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 집은 특별하게 다용도실을 구성을 했는데, 이 다용도실은 건축주님이 이와 같이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특별히 구성을 해본 공간입니다. 하나의 특징은 문이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을 사용해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안에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온수기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여유 공간이 하나 생겨서 여기다가 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장을 설치했습니다. 주택이든 체류형 쉼터이든 수납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지라도 좀 넣어놔야만이 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납 공간도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마 소비자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공간이 되겠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주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주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주방이 얼마나 멋스럽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크지 않지만 아주 예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실용적인 면을 갖추기 위해서 식탁 겸 보조 다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공간의 활용성을 좀 높였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 전기로 되는 쿡탑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냉장고 자리인데 이쪽에다 냉장고를 배치하면은 적절한 모양의 주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장소면 아마 요리를 하는데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먹을 수 있는데 식탁 겸 보조 다이로 사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쪽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쉼터는 높이가 전체적으로 4m인데 이 개방감은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실링팬도 하나 구성을 좀 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재는 모두가 좋아하는 편백나무입니다. 이렇게 옹이가 없는 편백나무는 굉장히 고가의 나무인데요. 옹이 없는 편백나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집이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집이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재가 주는 아늑함이나 향기를 또 느껴볼 수도 있는데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고가의 재료이지만 이 주택에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쪽 보면은 다락인데요. 다락에서도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형의 다락을 만들었지만 여기 아래층에 보면 제가 서서도 충분한 높이가 나올 만큼의 아래층을 구성을 하고 다락도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이 다락인데요. 면적으로 보면은 약 4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4평이면은 방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체류형 쉼터의 높이는 외부 높이가 4m로 한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층이 어느 정도 높이를 주고 위에도 어느 정도 높이를 줘야 되는데 위에 층의 높이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앉아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 겨우 닿을 정도. 높이로 보면은 1.3m, 1.5m 이 정도 되는데요.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매트리스 하나 깔고 주무시는 데 있어서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에도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고 이쪽에도 3방향의 창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창문이 많으면은 집이 좀 더 예뻐 보이는데 창문이 많다는 얘기는 개방감과 환기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은 창문이 많으면 단열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문의 크기를 보면은 단열성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쪽 창문을 보면은 충분히 밖이 개방되어서 밖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창문도 구성하였습니다. 창문이 단열성이 좋아야 된다. 특히 다락이 있는 창문들은 더더욱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장에 보이는 나무 역시 이게 편백나무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편백나무를 즐길 수 있고 옹이가 없기 때문에 현란스러워 보이지 않는 나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바닥은 SPC 마루라고 돌마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느껴지는 온기는 마치 우리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돌마루는 돌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돌마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바로 바닥에서 잡아주고 우리 몸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찜질방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함을 느끼고 좀 피곤하면 피로가 금방 풀릴 수 있을 만큼의 열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 밑에 있는 방이다 보니까 높이를 더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사람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높이를 만들었고요. 침대를 구성하고 조그만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장롱 또는 이불장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방의 크기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 건물을 원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방은 침대가 들어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쪽 부분에는 침대가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소파가 조그만 게 하나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방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여졌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왔는데
이 정도 화장실 크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제 0.7평 정도 되는데요. 공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화장실이 크면은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샤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사용을 해서 높이도 조절을 하고요. 각도도 조절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면기나 변기에도 충분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크기를 구성했습니다. 거울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수건을 넣을 수 있는 수건장도 역시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는 천장은 편백나무를 통해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편백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습기를 머금으면 도로 내뱉으면서 피톤치드를 같이 발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장 화장실에 습기를 먹는 나무를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벽면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무슨 PVC 보드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타일을 사용해서 이 화장실을 만들었고요.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화장실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타일을 사용해서 구성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창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창을 구성을 했고요. 이 창의 크기를 보면은 굉장히 와이드한 사이즈인데 반쪽씩 나눠서 사용한 게 아니라 2대1로 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2대1로 구성을 했을 때 창의 장점은 이쪽에서의 개방감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열리는 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창은 LG 샤시를 썼기 때문에 단열성에 있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좋은 창호 썼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창문은 충분히 열려서 사람이 이쪽을 통해서도 현관이 아니더라도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크기를 구성했는데, 그렇지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2대1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 겸 주방이 보이고요. 안쪽으로는 다락과 방 그리고 화장실을 구성을 했는데, 이 집에서 거실은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인 소파를 놓고 앉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앉아서 쉬면서 텔레비전을 논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약 50인치 정도의 텔레비전을 벽걸이형으로 놓을 수 있도록 크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면서 이 정도면 주방 겸 거실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이동식 주택과 일반 전원주택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집은 10평을 구성해서 하나의 몸체로 그대로 옮겨가서 놓습니다. 2개나 3개로 조각을 붙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이 집을 옮겨갈 때는 굉장히 높고 크기 때문에 저상 트레일러로 옮겨가는데, 저상 트레일러로 옮겨서 한 번에 설치하면 당일날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많은 물건을 제작하여 내보냈고, 그동안에 농막이나 체리형 쉼터를 제작해서 내보낸 것들이 1000여 채 이상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 집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은 물론 돈의 한계는 있겠지만 가성비 좋고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물건을 이렇게 봐주신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